노름빚을 갚아준 은혜. 옛날 개성이 도읍이었던 시절, 한대감이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10여 년 전 부인과 사별했고 가족이라곤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한대감은 능력 있고 청빈한 벼슬아치로 이름을 날리며 말년에는 벼슬이 정승에까지 이르렀다가 나이가 많아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청렴하고 남을 돕길 좋아하며 재물에 욕심이 없었던 한대감은 항상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집안의 곡식들이 쌓이기가 무섭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조정에서 녹을 먹을 때는 재물을 다 나누어 주고도 그나마 생활이 유지되었었지요. 그러나 벼슬자리에서 내려오고 보니 모아놓은 돈이 없어 살림살이가 급격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고 자신의 집에서 노비로 지내는 심서방과 그의 가족들까지는 도저히 먹여 살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대감은 심서방을 불러 얘기했습니다. 심서방, 아니 응삼아, 더 이상 안 되겠다. 너희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보거라. 내가 너희들을 배불리 못 먹이고 옷도 제대로 못해 입히니 나는 타고나길 이렇게 태어나서 고생하지만 주인 잘 못 만난 너희들까지 고생할 필요 있겠느냐. 이제 노비 문서는 없애고 속량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 고향으로 내려가서 너희 가족들 건사하며 잘 살도록 하거라. 그동안 참 고마웠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 정도뿐이다. 여비로라도 쓰거라. 한대감은 심서방에게 몇 푼 안 되지만 귀한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도 그동안 대감마님 덕분에 별탈 없이 장가도 들고 자식들도 낳고 잘 살았습니다. 심서방의 식솔들은 눈물을 흘리며 한대감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심서방의 고향인 멀리 전라도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대감 집안의 살림은 도통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한대감의 외아들 남수가 벼슬길에 올라야 할 텐데 그래야 돈도 벌고 살림이 좀 펼 텐데 남수가 번번이 과거에서 낙방하였고 별다른 벌이도 없으니 가세는 계속 기울어 갔지요. 하루 한 끼니 밥을 먹으면 나머지 두 끼니는 겨우 죽으로 때우며 사는 정도였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수는 곡식을 사러 장터에 갔다가 우연히 안면이 있는 보찜 장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전라도로 내려간 심서방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심서방 그 사람이 전라도로 내려간 후로 장사를 하며 살았는데 다행히 그것이 아주 잘 되었다대요. 지금은 부자가 돼서 엄청 잘 산다 아닙니까? 남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주인과 하인 관계였으나 그래도 여느 집보다 좋은 관계였는데 혹시 도움을 좀 받을 수는 없을까? 집으로 돌아온 남수는 한대감에게 허락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한대감의 처소로 가서 아버지, 오늘 장터에 갔다가 심서방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고향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한번 찾아가 도움을 좀 받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남에게 손까지 벌려야 하는 지경까지 온 것인게냐? 네가 그동안 집안 살림을 책임지면서 아무래도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구나. 오죽하면 그런 말을 꺼냈을꼬. 양반이 더구나 자기 수하로 있던 하인에게 돈을 빌린다고 생각하니 신세가 참으로 비참했지만 그것은 양반의 체면만을 중시하는 어리석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며 한대감은 스스로를 자책하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래,
누구나 형편이 좋으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우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 도움을 주면 고마운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탓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 알았다. 신서방 네 식구들이 이제는 우리 집 노비가 아니니,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윗사람 대우를 깎듯이 하고 조심히 다녀오너라. 남수는 다음 날 바로 전라도로 향하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물어물어 심서방의 집을 찾아가 보니 과연 소문대로 큰 기와집에서 살고 있었고, 드디어 남수는 심서방을 만났습니다. 심서방은 남수를 예전에 도련님 대하듯 여전히 극진히 대했습니다. 남수 또한 심서방이 비록 예전엔 자기 집 노비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으므로 심서방에게 인사를 깎듯이 하니, 심서방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남수가 예전에 심서방의 상전이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고, 그렇게 자신을 존중해주는 남수의 행동을 보고 심서방은 감동했습니다. 먼 길 오셨으니 식사부터 하시지요. 심서방은 남수를 사랑방으로 안내하고 하인에게 밥상을 드리라 하고는 질문을 쏟아내었습니다. 어찌 잘 지내셨습니까? 대감마님도 건강하시죠?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네, 사실 좀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 나이 많은 아버지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큰일이네요. 심서방은 잠시 고심하는 듯 하더니, 도련님, 그럼 이렇게 하시죠. 보시다시피 대감마님 덕분에 제가 이제 밥은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돈을 조금 드릴 테니 가지고 가셔서 도련님께서 우리 대감마님 몸 건강하도록 잘 좀 보살펴 드리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인애는 잊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대감마님 댁에 살면서 그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쭉 보면서 살았습니다. 저도 그저 대감마님을 통해 본 대로 배운 대로 따라하는 것뿐입니다요. 그리하여 심서방은 남수에게 돈 1,000냥짜리 환전표를 내주었습니다. 그 환전표는 돈 1,000냥과 바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수는 그렇게 심서방네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돈 1,000냥까지 받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찍 남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걸어 충청도 어디쯤을 지날 때였습니다.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고 물가로 다가가니 세 사람이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서로 자기가 먼저 물에 들어가 죽겠다며 시끌벅적하게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남녀는 부부인 듯했고 할머니는 남자의 어머니인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물에 들어가 죽으려 하면 두 여인이 잡아서 물 밖으로 끌어내고, 할머니가 물에 들어가면 젊은 부부가 할머니를 잡아서 물 밖으로 끌어내고 하는데, 서로 먼저 죽으려는 모양이 참으로 황당하고 기이했습니다. 남수는 집에 혼자 계시는 아버지가 끼니도 못 챙겨 드실 거라는 생각에 마음은 다급했지만 목전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수는 그들에게 다가가 뒤엉켜 있는 세 사람들의 몸을 하나씩 풀며 물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이보시오. 아니, 당신네들은 이 깊은 물에 도대체 왜 서로 먼저 들어가려 하는 것이요? 라고 하자 할머니가 풀썩 주저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 고을아전인데 나이는 이제 겨우 20이요. 근데 이 어린 것들끼리 장난한다고 노름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 나라로 상납 가는 돈 1,000냥을 홀딱 해먹었지 뭡니까?
이놈 자식이 다 날렸단 말입니다. 노름으로 천냥을 잃었는데 내일까지 갚지 못하면 목이 베일 판입니다. 돈은 갚을 길이 없고 나이 어린 아들이 내일 죽는 꼴을 안 보려고 내가 먼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거요. 그러자 그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뭔 죄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 죽으려면 내가 죽어야지. 당장 천냥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 저같이 못난 놈은 잊어버리시고 부탁이니 어머니는 제발 명대로 사세요. 부모가 어찌 자식 죽는 것을 보고 있을 것이며 자식은 또 자기 때문에 부모가 죽는 것을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남수가 말했습니다. 돈을 천냥 잃었다고 했어. 여기 돈 천냥이 있어. 내가 이것을 줄 테니 가져가시오. 아버지가 지금 당장 굶어 죽는 것은 아니니 우선은 눈앞에서 죽는 사람을 살려야겠다고 남수는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이 돈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렇소. 어서 가져가시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조남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나중에 꼭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내 이름은 알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남수는 한사코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 이름을 알면 돈을 벌어서 은혜를 갚겠다고 또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돈 천냥이란 것이 그리 쉽게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돈 갚겠다는 생각보다 앞으로는 절대 노름하지 말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근면하고 참되게 잘 사시면 됩니다. 그것이 은혜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남수는 그렇게 말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개성에서 전라도로 또 전라도에서 개성까지 힘들게 왔지만 결국 빈털터리로 도착하게 되었지요. 집에 도착한 남수는 한대감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심서방은 잘 지내고 있더냐? 네, 큰 기와집에서 부족함 없이 하인도 많이 거느리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다행이구나. 갔던 일은 어찌 되었느냐? 잘 되었느냐? 네,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돈을 꺼내 주더군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나중에 꼭 갚아야 한다. 이 은혜는 잊지 않도록 하자꾸나. 아니, 그것이 아니라 돈을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으로 오는 길에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뭐라? 천냥을 다 썼다고? 아니, 어디에 썼느냐? 남수는 물가에서 만난 가족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당장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족들의 사정을 듣고 나니 왠지 그 천냥은 처음부터 그 사람들의 것인 듯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천냥짜리 환전표를 그들에게 주고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자 한대감이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지. 아무렴 내 자식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암만. 미안할 것 없다. 아니, 잘했다. 우리는 또 우리한테 정해진 명대로, 우리 복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그 천냥으로 인해 사람의 목숨을 살린 것이 아니냐. 잘한 것이다. 잘한 것이야. 그렇게 한대감은 그의 아들을 치하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도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러 전라도 먼 길까지 다녀왔다는 것을
잊은 것 마냥 흡족해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때가 되니 또다시 끼니를 해결할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남아있던 곡식으로 죽 한 그릇을 끓여 나눠 먹었으나 다음날 아침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굶을 판이었습니다. 아휴, 당장 내일부터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일을 어쩌나.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대감 집담을 넘어온 것입니다. 세상에나 황당하게도 도둑놈이 하필이면 가난한 한대감 집에 도둑질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아무리 뒤져봐도 이놈의 집구석은 쌀 한 토를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뭐 이런 집이 다 있냐? 황당하네. 황당해. 아무리 못 살아도 양반집인데 어찌 우리 집보다 못 산다냐? 세상에 도둑질 생활 10년 만에 이런 집은 또 처음이네. 허탕친 것이 억울하여 속으로 욕을 하면서 집을 나가려는 순간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둑은 조심스럽게 슬쩍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컴컴한 등불 아래서 한 늙은 노인이 책을 읽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얼굴을 가만 보니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었습니다. 도둑이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화는커녕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요. 이 도둑은 사실 다른 집에서 쌀 서너 대를 도둑질해서 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우리 집에 가면 그래도 며칠은 먹을 게 있는데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다른 집에 거는 도둑질에다 먹어도 이 집에는 곡식을 보태주고 가야겠다. 도둑은 다른 집에서 훔쳐온 쌀 서너 대를 한대감 집 솥에 다 부어주고 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끼니를 해결해야 하니 우선 부엌으로 간 남수는 솥뚜껑이 열려 있어 자연스럽게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얀 쌀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뭐야? 어찌된 일이지? 사람이 죽고 사는 건 정말 하늘에 달린 것인 게로구나. 어떻게 알고 도대체 누가 이것을 주고 간 것인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밤사이 도둑놈이 왔다 갔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는 없었으나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 후에도 부엌에서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종종 있었지요. 아무래도 그동안 한대감이 베풀었던 온정이 그렇게나마 조금씩 돌아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어찌 끼니를 이어가며 한대감 부자는 힘들지만 버텨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힘겹게 삶을 이어오던 한대감은 자다가 한밤중에 조용히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한대감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주었고 남수는 그 돈으로 한대감의 장례를 부족함 없이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혈단신 세상에 혼자 남은 남수는 벼슬 길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돈을 모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되지도 않는 공부, 이제는 그만하자. 당장 입에 풀칠도 못하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해서 그는 힘은 더 들지만 돈을 많이 주는 일을 찾아 품팔이를 했고 적으나마 단기간에 미천을 모아 조그마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장사 수완이 좋았는지 남수의 돈은 점점 눈덩이 굴리듯 불어났고 한대감이 죽은 지 3년 만에 남수는 제법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렇게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나니 남수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주 생각이 났습니다. 정승까지 지내며 이름을 날렸던 아버지가 노년에는 굶어 죽듯 세상을 떠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었나 봅니다. 내가 조금만 일찍 벼슬을 포기하고 장사를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남수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후회만 하지 말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좋은 명당이라도 잡아서 제사상이라도 다리가 부러지도록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고 절이라도 해드리자. 그래, 명산을 찾아 명당을 잡아드리자. 그리하여 남수는 직관을 한 명 구해서 함께 아버지의 명당을 찾아 팔도를 돌아다녔습니다.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을 때까지 계속 명당을 찾아다녔고 몇 달이 지나 충청도 아산 근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곳의 어느 산에 올라 주변을 내려다보니 근처 산자락에 처마가 한껏 치켜 올라간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한 객주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관이 그곳을 한참을 가만히 보더니 이야, 산세 좋고 용이 굽이쳐 내려오다 내친 저 자리. 바로 저깁니다. 바로 저곳이 제일 좋을 듯합니다. 하고 말하며 손가락질을 한 곳은 바로 객주집의 마당 한가운데였습니다. 아니, 저곳. 저 객주집 마당 한가운데 말이오. 네, 저도 참 난감하긴 한데 저곳은 집보다는 묘를 써야 하는 자리고 제가 본 곳 중 분명히 제일의 명당입니다. 남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찾아다닌 곳이 하필 객주집 마당 한가운데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저리 집도 크게 지어놓고 장사하는 집의 마당에 묘를 쓸 재간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찾은 명당 자리인데 그렇다고 그냥 돌아갈 수도 없어. 우선 그날 저녁 남수와 직관은 그 객주집에서 하룻밤을 머물며 의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객주집으로 들어가 주인이 안내해주는 방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직관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부자지만 이 집터에 묘를 쓰려면 일단 이 집을 사야 가능할 텐데 이 집주인이 판다고 치면 살 수는 있겠소? 안 될 것 같소. 이게 그냥 집터라면 또 모르겠는데 오늘 보니 장사도 꽤 잘 되는 듯합니다. 집값을 많이 달라고 할 텐데 아무래도 난 그만한 돈은 없어. 좀 그렇지요? 게다가 돈은 이미 필요한 만큼 많이 있는 사람들일 텐데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이 장사 잘 되는 집을 갑자기 팔지도 않을 것 같소. 둘이서 밤새 연구해봐야 도저히 이 집 마당에 한대감의 묘를 쓸 뾰족한 방도는 없었습니다. 뭐 어찌됐든 며칠 이 집에서 쉬면서 기회를 봐서 집주인에게 물어나 봅시다. 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판다면 얼마에 팔지. 다음 날 아침 남수와 직관은 아침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다 먹어갈 때쯤 객주집 안주인이 숭늉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숭늉을 밥상에 내려놓으며 안주인은 손님들의 얼굴을 주의 깊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안주인은 남수의 얼굴을 보고 겉으로는 크게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남수는 여인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여인은 남수의 얼굴을 꿈에서도 잊지 않고 있었기에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그 여인은 바로 7, 8년 전 이 근방의 어느 강가에서 남수가 돈 1000냥을 주어 목숨을 살려낸 그 청년의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지라 여인은 혹시라도 실수를 할까 싶어 차마 내색은 하지 않고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하려 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직관이 가만히 객주집 여주인이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여주인이 방을 나가자 남수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나간 부인이 어쩐 일인지 당신을 바라보고는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나가더이다. 혹시 아는 사람이요?
그 여인이 우는 거 못 보았습니까? 글쎄요. 자세히 보진 못했으나 처음 보는 얼굴 같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거 참 이상스럽네. 잠시 후 방문 밖에 객주집 바깥 주인이 와서 인사를 하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손님, 혹시 한 7, 8년 전에 여기 근처를 지나간 적이 있으시지요? 7, 8년 전이요? 아, 네. 한 번 지나갔을 겁니다. 혹시 그때 사정이 딱한 누군가를 구하고 간 일이 행여나 없으십니까? 남수는 순간 물가에서 만난 세 사람과 그들에게 천냥을 건네어 도와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객주집 주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그제야 안면이 눈에 익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그때 물가에서 어머니와 부인과 함께 있던 바로 이제 보니 알아보겠습니다. 객주집 주인도 이제야 확신이 선 듯 말했습니다. 은인 맞으시네요. 그때 저를 구해주신 은인이 맞으십니다. 어제는 제가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예,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그 뒤로 어찌 잘 되셨습니까? 이거 노름판이라 하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 참 선비님께 그런 후덕한 은혜를 받고도 노름하는데 근처로만 가면 노름을 하고 싶어 발작이 났었어요. 그래서 결국 죄송하게도 또 노름에 손을 댔죠. 그런데 그때 선비님을 만난 뒤론 아무도 내 돈을 따먹은 놈이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노름만 하면 다 내 돈이 되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그렇게 노름판 돈을 싹싹 다 긁어와서 지금은 잘 삽니다. 노름은 이제 완전히 끊었고요. 논도 수만석 지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게 살아도 되지만 은인인 선비님을 행여나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여기에다 이렇게 객주집을 열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만나게 되었네요. 그런데 여기는 어찌 오시게 된 것입니까? 사실 아버지 산소자리를 잡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팔도를 돌아다니다 여기에 왔는데 저기 말이 나온 김에 그냥 솔직히 말하겠소이다. 미안한 말이오만. 직관이 그러는데 이 집터가 우리 아버지 산소자리로 아주 명당이라고 하더이다. 그래서 이 땅이 욕심이 나서 방법을 고심하느라 어젯밤에 여기서 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객주집 주인에게 집을 좀 팔아달라고 권할 요량으로 며칠 더 묵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랜 인연을 만날 줄은 몰랐네요. 아, 그래요?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어요. 저희도 선비님 은혜를 갚고자 논 수천석 지기를 사서 선생님을 만나면 드릴 요량으로 문서도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집터도 살림도 모두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찌 그것을 다 내어준단 말입니까? 저는 아버지 산소자리만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값도 받으셔야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어찌 그 은혜를 잊겠습니까? 제가 그때 죽었으면 이것들도 다 없는 것입니다. 꼭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남수는 그 집터에다 한 대감의 산소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남수와 그 객주집 주인은 목숨을 구해준 그 천냥이 원래 어디서 생겨났던 것인지, 그리고 그 돈을 준 심서방은 누구인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두 사람은 또 심서방도 찾아가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대감에 대한 얘기도 나누며 그가 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돕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기로 했습니다. 이 세 집안은 오래오래 가족처럼 또는 친구처럼 서로 왕래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